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든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구직, 기술진 및 관리직, 기술기사직, 행정직, 기능원 부문에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1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주식회사 영진 I&D입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부바르 경충대로입니다. 영진 I&D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기업에서 기타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10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반도체 기계인 스크러버 장비의 수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긴 하나 월 3회 정도의 주말 근무가 발생합니다. 급여는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져 연봉 3,600만 원 이상 4,200만 원 이하입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법인 콤도, 휴가비 지원, 출산 장려금, 통근 버스 지원 등이 있고 특히 기숙사가 제공되기에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청주, 흥덕구 지역에서도 동일한 모집 직종 및 근무 조건으로 5명을 구인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9일 전까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영진 I&D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10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한데요. 연봉은 3,600만 원 이상 4,200만 원 이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9일 전까지 이력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예,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로드 ENC입니다. 근무할 장소는 이천시 경충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 ENC는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 기업으로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단면 협소, 배수 불량, 누수 손실 등을 방지하고 수리하는 배수시설 공사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해당 기업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지출 증빙, 매입 매출, 미수금 관리, 손익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 작성 등으로 격리 업무와 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회사 차량을 이용해 운전해야 하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이종 보통은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 상여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로드 ENC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학력은 고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이종 보통은 필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구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업체로는 주식회사 YHSNT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으며 농기계 부품 제조, 자동차 물류 기기 제작, 철강제 가공을 합니다. 이번에 가스 용접원 2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농기계 부품, 교통시설물, 태양광, 구조물 용접을 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임금은 시급 1만 원 이상이며 복리 후생으로는 이식, 식사 제공 등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5월 31일까지 이력서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YHSNT에서 가스 용접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임금은 시급 1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구인 정보 전해주세요. 네, 다음 구인 정보는 주식회사 사조 오양입니다.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 있으며 1969년에 설립되었고 수산물 식품 제조, 상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2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만두 식품 생산 단순 제조를 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임금은 시급 9,620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는 통공버스, 식사 제공 등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6월 30일까지 이력서를 워크넷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실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사조 오양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두 식품 생산 단순 제조를 하고 있고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주 5일 근무, 2교대 근무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이력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화요일 분석 데스크 시간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분석 데스크 시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직무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는 영업 관리였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영업 관리를 했었는데요. 네. 그 영상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늘은 해외 영업입니다. 아, 해외 영업.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에다가 물건을 떼다 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세하게 이 직무 소개해 주세요. 해외 영업은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해외 영업이잖아요. 네.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네. 하는 그런 영업이다.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오.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해외 영업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 드라마 중에 미생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예. 그것 말고도 해외 영업에 다른 유형이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미생 떠오르죠. 제가 그 미생 드라마 촬영한 네. 그곳에서 처음 근무를 했거든요. 아, 같은 계열사, 정말요? 네, 같은 계열사에서 있었는데 네. 유형이 다양해요. 우리가 보통 종합상사류, 그 네. 미생에서 봤던 건 종합상사류의 해외 영업인데요. 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해외 영업, LG에너지솔루션의 해외 영업, 제일제당의 해외 영업 이런 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상사, 아까 얘기했듯이 네. 삼자 거래를 주로 삼자 거래를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업 기획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은 이제 미생에 나왔던 게 종합 상사였던 것 같고 일반 회사에서도 해외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예,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은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우리의 아. 영업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네. 회사 제품을 우리가 파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영업망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영업을 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종합상사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품 써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써본 적도 없고 사실 취업 준비하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회사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사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제품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다른 곳에다 팔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거래만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제가 이쪽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지역 마케터,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은 지역 마케터 플러스 영업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마케터와 영업 관리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두 예. 직업, 두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예, 지역 마케터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본사 마케팅 전략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해외 법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아요.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해외 법인들이 다 있고 해외 법인에 우리의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그 실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 우리가 배웠던 것을 많이 활용하죠. 마케팅 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STP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시장을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고 네. 하는 이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3C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4P 전략이라는 것들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제품을 이 시장에다가 공략을 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어느 채널을 이용하면 좋을까? 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프라이스. 이 지역은 어떤 가격 정책으로 가면 좋겠어? 그리고 프로모션. 어떻게 이것을 프로모션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네. 전략을 마련하는 그 현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큰 한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영업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업 관리 배웠죠. 네. 그거 하는 일이 하고 거의 같아요. 다만 대상이 해외 법인 이런 데라고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해외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쪽의 매출, 손익 분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얼만큼 팔릴지를 예측을 해야지 네.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아니면 로스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지역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 우리가 OT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적시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항만이나 공항에 가서 또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현지 바이어 상담하고 현지 세일즈 조직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고요. 직접 세일즈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뒤에서 후선 지원하는 그리고 가끔 의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하루의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전에는요. 네. 거의 자리에 앉아서 현황 보고합니다. 현황 보고. 아까 얘기했죠. 현지 시장은 어떻게 됐는데 지금 매출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손익은 어떤데. 왜냐하면 윗 어르신들이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계속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현지의 모든 이슈들 다 조사하고 그리고 매출, 손익 이거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현황 파악하고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것. 야,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 이거 오전에 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아까 OTD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Order to Delivery.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오더가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선적되고 그리고 고객, 해당 지역에 도착하고 제대로 공급되는 것. 이 중간 과정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다 책임진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고 틈틈이 이제 외국에서 VIP들이 오시거든요. 우리의 네. 주요 고객들. 그분들이 오면 공항에 가서 의전을 하기도 하고 그분들 좋은 데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와, 이 해외 영업직무 생각보다 좀 멋있는데요? 좀 멋있어요. 멋있다고 느꼈어요. 생각해 보니까 현지 마케팅이라고 한 그 지역 마케터의 역할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해외 가격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이제 현지의 가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해외 지역의 영업 관리, 해외 VIP나 그 바이어들과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글로벌한 친구들이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예전에 CJ 제일제당에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했을 때 네. 잠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의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의 주력 제품을 중국 시장에 가장 좋은 채널, 굉장히 좋은 쇼핑몰에 좋은 매대, 훌륭한 프로모션 전략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영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서 진출한 적이 있어요. 초기예요, 초기. 네. 근데 실패했어요. 왜요?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죠. 왜 왜지? 그런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해외 마케팅, 현지 마케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4P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를 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그치. 프로모션 네 개 중에 어떤 걸까요? 프로덕트. 뭘까요? 프로덕트. 예, 프로모션이나 다른 것들은 다 신경을 썼는데 프로덕트를 신경을 못 썼어요. 오. 뭐냐면 우리의 효자 상품인 다시다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었죠. 그런데 그게 소고기 국물이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쪽은 닭고기 국물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았었어요. 중화요리를 생각하면 대부분 닭고기 예, 국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프로모션 이렇게 했는데 플레이스 이렇게 좋은 데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닭고기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또 비밀이 있네요. 예. 이 현지 마케팅의 중요성, 해외 영업에서 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니라 종합 상사의 해외 영업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종합상사는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요, 라면에서부터 미사일까지 다 판다. 미사일까지? 예, 돈 되는 것은 뭐든지 다 판다. 우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품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그 자사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자 거래를 주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선 삼자 거래라는 것은 돈 냄새를 이 사람들이 맡고 네. 예, 이 해외 영업자들은 돈 냄새를 좀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돈이 될 수 있는 그쪽을 소싱 작업하는 네. 돈 냄새 맡고 네, 있어요. 맡고 지금 있어요. 벌써 맡고 네. 있어. 네. 네. 그 소싱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대로 판매하고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바이어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싱 작업하는 그 대상이 한국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어들도 한국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해서 뭐 외국에다 팔 수도 있고 외국 거를 개발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삼자 간의 거래를 그러니까 삼국 간의 거래 네.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그냥 영업 조직 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해외 영업 조직 다른 그 현대자동차나 뭐 CJ 제장처럼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여유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제품은 굉장히 훌륭한데 네. 우수한 제품이고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데 해외 영업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조직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런 데들을 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손톱깎이 세계적이거든요. 정말 네. 좋대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톱깎이 뭐 집안에 뭐 10개씩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안 아니요. 바꾸잖아요. 네. 제품은 매우 좋지만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민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해외에 팔기 위한 그런 영업 조직을 자체적으로 뭐 미국 법인, 중동 법인 뭐 이렇게 둘 수가 없거든요. 네.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찾아가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영업 담당자가 찾아가서 사장님, 우리가요 이런 거래선이 있고 이런 무역 거래를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인데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예, 지금 남미, 브라질을 가서 이거를 한번 팔아보시면 굉장히 대박 날 겁니다. 와, 정말 매력적인 예. 제안인데요? 그런데, 멋있다. 그죠? 그런데 직접 가서 파실래요? 조직 사람 들려면 얼마 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우리는 남미에 이 채널을 다 갖추고 있고요. 무역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계약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 서비스 이용해 보시죠. 와. 라고 하면 솔깃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맞춰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남미 브라질에 한번 가기도 하고 저 유럽에 폴란드 가기도 하고 중국 시장을 우와.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총판을 맡을 그럴 바이어들을 개발을 합니다. 해서 이거 세계 최고의 제품인데 이거 사실 10년 써도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이거 팔면 대박 날 거야.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면서 현지에 제법 규모가 있는 총판 업체들을 개발을 합니다. 와.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어. 그러면 이 둘을 이제 연결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네. 연결시켜줘서 좋은 바이어 입장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수입해서 팔 수 있는 조건, 이쪽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네.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요. 요 다음부터는 무역을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역 거래 해줄게. 아. 예, 이것까지 해줄게. 우리 서비스 이용해봐. 대신 전체 거래상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얼만큼 가져갈 테니까 우리 거를 이용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그 두 이해관계자들을 연결시켜줘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래가지고 양자 간의 수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도 해주기도 하고 계약 지원도 해주고 무역 거래를 하는 이런 네. 종합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이다. 와. 미생에서 봤던 그거예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잠 안 자도 돼요. 여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우리 지구 반대편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네. 새벽 2시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새벽 6시, 5시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금과 별다르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지금의 예. 라이프 사이클과 별다르지 않아서 제가 새벽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멋있는 상사의 해외 영업 직무를 하고 싶은데 예. 그때 가능하겠죠? 예, 저기 연합뉴스 TV 사장님 잘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이고 해외 영업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이 일반 영업과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영업 관리 직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냥 타겟이 이제 해외 고객이다 이런 건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차이점들도 있을까요? 그래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네. 타겟이 다르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현지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여기 외국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제공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달리 국제 물류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금 지급 방법이 또 다르겠죠. 대부분 US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거시 경제에 대한 지식, 또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나 유로 막 급등과 급락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과 출신들이 그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네.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적인 지식까지 요구하는지 몰랐는데 네, 그 정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갑자기 의욕이 확 꺾이나요? 지금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기 예.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영어도 잘해야 하고 어떤 이 경제학적인 지식과 어떤 폭넓은 시야도 가져야 예. 되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에 네. 이런 그 종합상사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작이 이제 미생 찍었던데 거기가 대우상사였었는데 네. 여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나 대우상사 출신이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왜 상사가 자부심을 가지는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또 이제 그 일상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형별로 업무도 다양하고 정말 많은 분야의 물건들을 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재나 또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 해외 영업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분석하고 보고하는 일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분석 보고 역량이 매우 뛰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상사회 해외 영업은 순서가 좀 바뀌어요. 동일한 역량은 필요한 역량은 비슷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역량이에요. 글로벌 역량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나라는 무엇이 다른데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포인트를 찍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CJ 제일제당 예를 들었듯이 네. 그 나라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 냄새 맡는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돈 냄새 맡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요. 네. 누군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추진력이 필요하고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업은 대인관계, 소통 능력, 추진력 필요하고 영업 관리는 소통 능력과 분석력. 우리가 영업 관리 지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후선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석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마다 요구 역량, 지원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많은 영업 관련 직무들 중에서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준비 예. 방법도 알려주세요. 제가 해외 영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필요 역량이 다른데 하나의 역량을 가지고 두 군데 다 넣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고요. 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해외 영업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을 할 건지 상사의 해외 영업을 할 건지 네.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달릴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달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요구 역량을 정의해 놓고 네. 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공부를 여기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여기 면접가면은요, 당신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 담당자야. 당신이라면 지금 이 제품을 미국에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진출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면은 이 회사에 입사 후에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안을 한 3개 정도만 마련해 가면 뿌듯하게 면접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파는지는 공시 자료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여기 주로 철강이나 예. 요즘엔 식량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어디가 나오느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이런 데 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데 봐도 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예. 교환학생을 잡아라. 교환학생이요? 예. 그 나라에 직접 살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교환학생 우리 쪽으로 와 있는 친구들이죠. 오는 친구들을. 예, 제가 학생들한테 해외 영업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면 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 글로벌 역량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물론 나가서 오래 살아보고 현지에 대한 감각을 익힌 사람들이 더 좋기는 하지만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본 경험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함께 조별 과제를 하면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했던 경험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 잡고요. 내가 외국 나갈 일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나가서 공부만 하고 오지 말고요. 컵라면 몇 개 사가지고 가방에다 사가지고 가세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몇만 원이라도 받고 팔아보세요. 그것이 이 종합상사류의 해외 영업에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눈이 번쩍 뜨이는 꿀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